사주 통변의 핵심 12운성 포태법 완전 정복.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리학의 깊은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사주팔자운세 채널입니다. 여러분은 사주팔자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태어난 연월일시, 즉 8글자 안에 담긴 우주의 에너지를 분석하여 한 사람의 운명과 성향을 읽어내는 것이 바로 명리학인데요. 이 사주팔자를 분석하는 수많은 도구들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 탐구할 12운성, 즉 포태법은 각 글자가 가진 에너지의 강약과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리학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12운성에 대한 이해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12운성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무엇일까요? 바로 천간과 지지의 상호작용을 통해 드러나는 에너지의 생로병사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활동하고 쇠퇴하고 죽음에 이르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생명의 순환을 겪게 됩니다. 12운성은 이러한 생명의 순환 과정을 12단계로 세분화하여 천간의 에너지가 지지라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발현되는지를 보여주는 명리학적 도구입니다. 각 단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명이 잉태되는 시기인 포, 그리고 태아 상태에서 양육되는 태,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는 양, 세상에 막 태어나는 장생, 세상 물들기 시작하는 청소년기인 목욕, 성인식을 치르고 사회로 나서는 관대, 정식으로 관직에 나가거나 자리 잡는 걸록,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 제왕, 정점에서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는 쇠, 병들고 쇠약해지는 병, 생명이 다하는 사, 완전히 소멸하여 다음 생을 기다리는 묘, 그리고 다시 새로운 생명이 단절되는 듯하나 실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절의 단계를 거칩니다. 이 12단계는 단순히 좋고 나쁨의 기륭을 나누는 것을 넘어 특정 글자가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그 에너지가 발현되는지,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기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게 해줍니다. 사주를 단순히 고정된 그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이해하고 통변하는데 12운성은 필수적인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왜 12운성이 명리학에서 이토록 중요하게 다루어질까요? 4가지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힘의 강약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사주팔자 내 각 천간이 지지에서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즉 득지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바로 12운성입니다. 어떤 오행의 기운이 강한지 약한지, 나아가 사주 주인공의 의지가 강한지 약한지 등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이는 육신십성의 영향력을 파악하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둘째, 성향 및 능력 분석의 깊이를 더합니다. 각 운성이 가진 고유한 의미를 통해 해당 글자가 나타내는 인물, 예를 들어 일간 자신이나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등의 특성과 잠재력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물운, 직업운 등 특정 사건이나 분야에서의 특성과 발현 양상까지도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특정 글자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려주는 섬세한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셋째, 운의 흐름을 예측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대운이나 세운에서 특정 지지가 들어올 때 내 사주 원국의 천간이 그 지지를 만나면서 어떤 12운성에 해당하는지를 통해 해당 운의 변화 양상과 기룡화복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왕운에 들어서면 강한 추진력과 활동성을 보일 수 있고, 병운에 들어서면 건강 문제나 심리적 변화를 겪을 수 있다는 식으로 미래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예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통변의 깊이와 입체감을 더합니다. 12운성을 활용하면 사주를 훨씬 입체적이고 심층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단순히 단편적인 기륭이 아닌 운명의 흐름과 인간사의 복잡한 면모를 다각도로 이해하는 데 탁월한 도움이 됩니다. 사주를 외우는 것을 넘어 살아있는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2신살과의 차이점 핵심 구분. 명리학을 처음 접하시는 많은 분들이 12운성과 12신살을 종종 혼동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이므로 오늘 이 시간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명리학 학습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12운성 포태법은 천간과 지지의 관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의미는 천간 오행의 기운이 특정 지지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천간이라는 주인공이 지지라는 무대에 섰을 때의 컨디션이나 능력 발현 상태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주로 사주 내재된 에너지의 강약, 본질적인 성향, 그리고 개인의 잠재력을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갑목천간이 자수지지를 만나면 목욕이 됩니다. 이는 갑목의 기운이 자수라는 환경에서 목욕이라는 독특한 특성, 즉 인기와 변동성, 예술적 기질 등을 띠게 됨을 의미합니다. 갑목의 기운이 자수라는 환경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보는 것이죠. 반면 12신살은 주로 띠를 기준으로 다른 지지 즉 월지, 일지, 시지와의 관계를 봅니다. 때로는 일지를 기준으로 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연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12신살의 의미는 지지와 지지 사이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사건, 현상, 인연 또는 외부적인 환경 변화를 예측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살이라는 이름 때문에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길한 작용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역마살은 이동과 변화를 의미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해외 진출이나 사업 확장 등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12운성은 천간의 힘의 강약과 본질적인 성향, 즉 내부적인 상태를 파악하는 도구이고 12신살은 지지간의 관계로 인한 외적인 사건이나 특정 현상, 즉 외부적인 영향을 파악하는 도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둘은 상호 보완적으로 사주를 해석하는 데 사용되며 각각의 역할이 명확하니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2운성의 핵심 원리 양포태와 음포태. 자, 이제 12운성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이자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개념인 양포태와 음포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원리를 제대로 파악하면 12운성의 절반 이상을 이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간의 음양에 따라 12운성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천간의 음양 구분. 우리가 잘 아는 10개의 천간은 각각 음과 양으로 나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양간에는 갑, 병, 무, 경, 임이 있고 음간에는 을, 정, 기, 신, 개가 있습니다. 이 음양의 구분은 12운성의 순환 흐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천간의 기운이 지지를 만났을 때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이 각각 어떤 방식으로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양포태와 음포태의 핵심입니다. 양포태의 원리, 순행의 흐름. 양간은 12운성이 항상 순행합니다. 이는 양의 기운이 외부로 발산하고 적극적으로 성장하며 절정을 이루었다가 점차 쇠퇴하고 소멸하는 일반적인 생명의 흐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해가 떠서 정오에 가장 뜨겁게 빛나고 저녁이 되면 점차 힘을 잃고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각 양간의 장생지를 기준으로 순행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갑목은 해에서 장생, 자에서 목욕, 축에서 관대, 인에서 걸록, 묘에서 제왕, 진에서 쇠, 사에서 병, 오에서 사, 미에서 묘, 신에서 절, 유에서 태, 술에서 양에 듭니다. 갑목은 큰 나무의 기상과 같습니다. 해수에서 새싹이 돋아나듯 생하고 인묘진 동방 목의 기운에서 가장 강한 기운을 발휘합니다. 병화 무토 포함 장생 목욕관대 걸록 제왕. 쇠병 사묘 절태 양. 병화는 태양의 불 즉 빛과 열을 의미합니다. 인목에서 태양이 떠오르듯 생하고 사오미 남방 화의 기운에서 가장 뜨거운 제왕의 기운을 보입니다. 무토는 병화와 함께 12운성을 적용합니다. 이는 토가 화의 따뜻하고 강력한 양기를 바탕으로 만물을 포용하고 성장시키는 특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무토는 병화의 기운을 받아 대지를 비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므로 그 흐름을 같이 합니다. 경금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쇠병 사묘절 태양. 경금은 단단하고 재련된 금속을 상징합니다. 사화에서 금이 재련되듯 생하고 신유술 서방금의 기운에서 제왕의 절정을 이룹니다. 임수는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쇠 병 사묘 절태 양. 임수는 넓고 흐르는 강물이나 바다와 같습니다. 신금에서 샘물이 솟아나듯 생하고 해자축 북방수의 기운에서 가장 강력한 제왕의 기운을 발휘합니다. 이처럼 양간의 기운은 직선적이고 추진력이 강하며 외부로 드러나는 현상에 직접적으로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음포태의 원리 역행의 흐름. 이제 음간, 을, 정, 기, 신, 계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음간은 양간과는 달리 12운성이 항상 역행합니다. 양생 음사라고 양간이 생하는 자리에서 사지에 듭니다. 마치 씨앗이 땅속에서 에너지를 응축하고 겨울을 견디다 봄에 다시 싹을 틔우는 것과 유사합니다. 각 음간의 장생지를 기준으로 역행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을목은 오에서 장생 목욕관대 걸록 제왕 쇠병 사묘절 태양. 을목은 부드러운 풀이나 꽃과 같습니다. 오화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생하는데 이는 강한 양기 속에서 오히려 음목의 생명력이 강하게 발현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왕은 임목으로 역행하여 가장 강한 힘을 가집니다. 정화, 기토 포함 유에서 장생 목욕관대 걸록 제왕 쇠병 사묘 절태 양. 정화는 촛불이나 달빛처럼 은은하고 지속적인 불의 기운을 의미합니다. 유금에서 생하는데 금을 재련하는 과정에서 정화의 섬세한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왕은 사화에서 역행하며 강한 힘을 가집니다. 참고 기토는 정화와 함께 12운성을 적용합니다. 이는 기토가 정화의 따뜻하고 섬세한 기운을 받아 만물을 품고 기르는 특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기토는 정화의 은은한 온기로 생명을 키우는 역할을 하므로 그 흐름을 같이 합니다. 신금자에서 장생 목욕관대 걸록 제왕 쇠병 사묘절 태양. 신금은 보석이나 정교한 금속을 상징합니다. 자수에서 생하는데 차가운 물속에서 금이 더욱 빛을 발하고 단단해지는 이치를 따릅니다. 제왕은 신금으로 역행하며 강한 힘을 가집니다. 계수는 묘에서 장생 목욕관대 걸록 제왕 쇠병 사묘절 태양. 계수는 이슬이나 지하수처럼 유연하고 생명력을 품은 물의 기운입니다. 묘목에서 생하는데 묘목의 생장력에 수의 이슬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제왕은 해수로 역행하며 강한 힘을 가집니다. 음간의 기운은 부드럽고 유연하며 내면의 변화나 감성적인 측면에 강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양간이 외부로 에너지를 분출하며 나아간다면 음간은 내부로 수렴하여 에너지를 재정비하고 때로는 우회하거나 역설적인 방식으로 그 힘을 발휘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 순행과 역행의 원리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12운성 통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주 통변시 12운성 활용법. 이제 오늘 강의의 정점이자 여러분이 12운성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사주 통변시 12운성 활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2운성은 단순히 각 글자의 의미를 아는 것을 넘어 실제 사주팔자에 적용하여 사람의 운명과 성향 그리고 미래의 흐름을 읽어내는데 그 진가가 발휘됩니다. 사주팔자 각 기둥주의 12운성 적용하기. 사주팔자는 연주, 월주, 일주, 시주의 4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기둥은 인생의 시기, 담당하는 인물, 그리고 해당 기둥이 의미하는 영역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각 기둥의 천간이 해당 기둥의 지지를 만났을 때 어떤 12운성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여 해석합니다. 연주의 12운성 연주는 조상, 국가, 어린 시절의 환경, 그리고 초년운의 특성을 파악하는 중요한 기둥입니다. 년간이 년지를 만난 12운성을 통해 한 사람의 뿌리 깊은 기질과 어린 시절의 환경이 어떠했는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월주의 12운성 월주는 부모, 사회 환경, 직업, 형제자매, 그리고 청년기 운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월간이 월지를 만난 12운성을 통해 개인이 사회에 어떻게 적응하고 활동하는지, 어떤 직업적 특성을 가지는지,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회궁이자 직업궁으로서 가장 중요한 기둥 중 하나입니다. 일주의 12운성 일주는 사주팔자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일간 나 자신이 일지 배우자궁을 만났을 때의 기운 상태를 나타내며 나의 성격, 능력, 배우자와의 관계, 그리고 중년기 운의 핵심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기준이 됩니다. 나의 본질적인 특성과 가장 가까운 자리이므로 집중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주의 12운성 시주는 자녀, 아랫사람, 말년운, 직업의 최종 결과, 그리고 노년기 운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시간이 시지를 만난 12운성을 통해 자녀와의 관계, 나의 노년 생활, 그리고 직업적인 성과나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십성과 12운성의 결합 해석.
십이운성은 단순히 각 천간과 지지의 관계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각 천간이 만나는 지지에 따라 형성되는 십성 비견, 겁재, 식신, 상관, 편재, 정재, 편관, 정관, 편인, 정인과 결합하여 훨씬 더 풍부하고 입체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마치 색을 혼합하여 새로운 색을 만들어내듯 십성과 십이운성이 만나면 더욱 심오한 통변이 가능해집니다. 몇 가지 가상의 사주 예시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주 예시 1. 갑인 일주일간 갑목이 일지 임목을 만나면 걸록에 해당합니다. 걸록은 십성으로는 비견의 기운을 가지며 자수성가, 독립심, 자립, 안정적인 직업, 책임감 등을 상징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우뚝 서는 기운이죠. 통변 이 사주 주인공은 자수성가형 인물로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삶을 개척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남에게 기대기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립심이 돋보입니다. 직업적으로는 안정적이고 꾸준한 성장을 추구하며 책임감이 강하여 주변의 신뢰를 얻는 리더형 인재가 많습니다. 배우자와는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거나 배우자가 독립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체성이 매우 강한 일주입니다. 사주 예시 2. 일간 병화가 월지 해수를 만나면 절에 해당합니다. 십성으로는 해수가 병화에게 편관에 해당하죠. 절은 단절,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전환, 갑작스러운 변화, 극단성 등을 상징합니다. 통변 월지가 사회 환경과 부모님을 나타내므로 이 사람은 어린 시절이나 사회 초년기에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나 예상치 못한 단절을 겪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일시적인 단절이나 큰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병화가 해수를 만나 절지에 놓인다는 것은 사회생활에서 처음부터 강한 압력이나 제약에 부딪힐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절은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므로 직업적으로는 안정적인 직장보다는 변화무쌍하거나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하는 분야에 오히려 적합할 수 있습니다. 위기관리 능력이나 난관을 극복하는 능력이 탁월하게 발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재주가 있는 것이죠. 사주 예시 3. 경오시주 시간 천간 경금이 시지 오화를 만나면 사에 해당합니다. 십성으로는 오화가 경금에게 정관에 해당합니다. 사는 활동력의 저하, 마무리, 정지, 내면의 성찰, 정신적인 추구를 상징합니다. 통변 시주는 자녀와 말년운을 나타냅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다소 정적인 관계이거나 자녀가 일찍 독립하여 멀리 떨어져 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녀가 본인의 일에 깊이 관여하기보다는 스스로의 길을 걷는 독립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년에는 사회 활동을 점차 줄이고 내면의 성찰이나 정신적인 활동, 취미 생활 등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직업적으로는 어떤 프로젝트나 일의 마무리를 짓는 역할, 혹은 은퇴 후 명예를 지키는 자리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활동보다는 정신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시기가 됩니다. 운에서 십이운성 활용하기 시기별 변화 예측. 십이운성은 사주 원국을 해석하는 데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대운 10년 단위의 큰 운이나 세운에서 특정 지지가 들어올 때 내 사주 원국의 각 천간이 그 지지를 만나 형성하는 십이운성을 통해 해당 시기의 변화와 기룡화복을 예측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예시 일간 갑목인 사람이 대운에서 자수대운을 만났을 때 갑목에게 자수는 목욕에 해당합니다. 목욕은 마치 사람이 목욕하고 치장하듯이 변화와 변동이 잦아지고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통변 이 시기에 해당 대운 10년간에는 삶의 큰 변화와 변동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사, 직장 이동, 인간관계의 변화, 새로운 만남 등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성관계나 대인관계에서 인기가 많아지거나 구설수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때로는 명예나 재물에 손상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술적인 재능을 발휘하거나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며 자신을 성장시키기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유행에 민감해지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때입니다. 이처럼 십이운성을 통해 특정 운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기운을 가져올지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십이운성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십이신살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양포태와 음포태의 원리를 통해 십이운성의 흐름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배웠습니다. 또한 실제 사주 통변 시 각 기둥과 십석, 그리고 운의 흐름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십이운성은 사주 팔자의 각 글자가 가진 에너지의 상태를 분석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예측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단순히 좋고 나쁨을 넘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나 특정 시기의 기운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큰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 고수들이 십이운성을 사주 통변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실전 활용법인 거법, 봉법, 좌법, 인종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